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과학과 미술, 서로 양극단처럼 보이지만 둘은 사실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괴짜과학에서는 한 폭의 미술 작품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장원석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괴짜과학에서 쉽게 풀어드리죠. 자,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주제를 가져오셨잖아요. 공중에다가 막 우표도 띄워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네. 맞춰보시죠. 자, 네. 소품까지 준비했는데요. 자, 뭐 하시는 거죠? 자 이겁니다. 뭐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요. 자, 그래요. 차라리 정말 모르시는 편이 날 것 같아요. 영정사진이라고 하실 줄 알고서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아, 영정사진의 과학인가요, 오늘은? 아닙니다. 바로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속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제가 주제 설명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술과 과학, 글쎄요. 미술은 굉장히 창조적인 것, 창의적인 것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과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예술가하고 과학자 사이에 공통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예술하고 과학 사이에도 공통점이 많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학자 중에 그 야코브스 반 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혁신적인 과학자들은 언제나 미술가이거나 음악가거나 시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과학자 중에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인체 비례 사진 굉장히 그 그림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다빈치가 정말 대표적인 사람인데 헬리콥터 같은 거의 설계도를 그 연필로 그린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동력이 부족해서 못됐지만 원리적으로는 그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그런 재주가 있던 사람인데다가 파동 운동 이론, 유체 이론, 공기 역학 이론 이런 것까지 그 당시에 연구한 진정한 미술과 과학의 두 방면의 천재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미술관에서 미술을 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흐의 해바라기 아시죠? 제가 교과서에서 봤죠. 네, 실물을 보시지 못하셨을 실물은 거예요. 못 아마. 봤습니다. 네, 예.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 해바라기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해바라기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래도 노란빛이 좀 있어요. 고우풍에 약간 어두침침함은 있지만 그래도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노란색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 잎이 노란색이 아닐 수 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시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림이 살아서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네. LED 조명 때문인데요. LED 조명의 특성이 이 노란색을 어둡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실제로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 수십 년씩 노출시키면 그 노란색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조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바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의 조명의 영향으로 작품에 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렘브란트 작품 중에 야경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큼직하고 아주 멋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소위 단체 초상화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야경이라고 제목도 말을 하지만 원래 이게 낮 그림이었어요. 그래요? 야간 작전하는 네, 완전히 그렇죠. 아니에요? 시커먼 그림인데 예. 이게 원래는 낮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에 포함된 그 염료들, 물감들이죠. 여기에 이제 납과 황이 동시에 쓰였는데 얘들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그림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예. 야간 작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주간 작전인데. 원래는 낮에 활동하는 그런 대원들의 모습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작전하는 이명 대원으로 바뀌었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월이 흘러서 낮이 밤이 됐구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림도 시간 내에 따라서 네네. 움직인 것처럼. 자, 근데 시대별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림을 과학으로 뭔가 평가하거나 혹은
위작을 판단해내는 기술도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늘고 있죠. 네. 예전에는 그 평론가들의 감각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실제로 엑스레이를 가지고 또 투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이 작품이 네. 정곤수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조선시대에 그 관복을 입은 그렇죠. 그나마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 그렇겠죠. 그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정곤수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 그림에 이제 액선을 비춰본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바탕에 이제 다른 모습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좀 다른데요? 네, 이 이럴 뒤에 수가. 이제 네. 청나라 관인, 청나라의 관리의 그림 위에다가 네. 더 씌운 게 티가 난 거죠. 근데 예전 작품 이렇게 위작 판별하는 것까지 그리고 원료의 특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아예 과학적인 특색을 이용해서 미술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자들이 그걸 접목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생기고요. 네. 일단 옛날에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1984년에 아하. 1월 1일 날 지금은 돌아가신 백남준 씨께서 비디오 아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그걸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비디오 아트란 게 대중에게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죠. 네. 요즘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기계하고 접목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건데. 키네틱 아트. 네네. 움직이는 미술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기계하고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바를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기계와 조각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키네틱 아티스트가 많지만 엄윤설 작가라고 제 친한 지인입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키네틱 아트 작품도 만드시고 또 로봇 작업도 같이 하시고 네. 이걸 병행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이제 요즘은 예술 분야인 거죠. 네. 자, 이 과학과 미술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네. 정말 미술, 예술의 영역은 도저히 AI,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자부해왔는데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예술적 취향이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많은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이제 빅데이터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계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것을 기술적인 의미는 있고 과학적인 의미는 있지만 예술적 창조성이나 뭐 창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은 과학과 미술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